기원전 3세기 로마 공화국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해 가던 무렵 로마인들은 아디리아해 연안의 소금 산지에서 수도 로마까지 이어지는 길을 하나 닦았습니다. 길의 이름은 비아 살라리아, 직역하면 소금의 길입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중부를 가로지르는 이 도로는 단순한 무역 노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팽창하는 방향, 즉 권력이 뻗어나가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로였죠. 당시 소금은 현재 석유에 가까운 물질이었습니다. 냉장 기술이 없던 시대에 음식을 썩지 않게 보존할 수 있던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고, 그 희소성 때문에 화폐로도 통용되었죠. 로마 병사들은 급여의 일부를 소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이 소금 급여를 라틴어로 살라리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달 받는 월급, 셀러리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소금을 둘러싼 역사는 로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세 프랑스에서는 가벨이라는 소금세가 수백 년간 시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세금이 지독하게 불공평했다는 것입니다. 귀족과 성직자는 면세였고, 가난한 농민들은 일정량 이상의 소금을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가게에서 국가가 정한 가격에 구매해야 했습니다. 소금 없이는 음식을 보존할 수 없었으니 사실상 생존세였죠. 역사학자들은 이 가벨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촉발한 민중의 분노 중 하나였다고 평가합니다. 소금, 인류는 이 하얀 결정을 차지하기 위해 도로를 깔고 혁명을 일으키고 제국에 맞서 맨발로 걸었습니다. 소금을 지배한 자가 식량을 지배했고, 식량을 지배한 자가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은 더 좋은 소금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뻗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21세기의 가장 예민한 미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소금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서양의 연금술사들이 어두운 지하실에서 불가능한 황금을 조차 헛된 불장난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 때, 이보다 앞서 한반도 남쪽에서는 그들이 그토록 피를 토하며 찾던 진짜 생명의 영약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이 은밀하게 전승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빛나는 황금이나 맹독성 수은 따위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바다에서 얻는 흔하디 흔한 하얀 소금을 썼습니다. 이 평범한 하얀 결정을 굵은 대나무 통 안에 다져넣고 순수한 황토리 입구를 틀어막은 뒤 무려 1700도의 지옥 같은 불길 속에 던져넣기를 9번, 샘물처럼 펄펄 끓는 붉은 용암으로 녹아내렸던 소금이 서서히 굳어지며 마치 자수정빛의 영롱한 보석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물화학적 기적이 펼쳐졌죠. 이것이 바로 현대 서양 의학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주겸입니다. 이 주겸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날 전 세계 식탁을 점령한 소금이 어쩌다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하는 고혈압의 원흉으로 전락해버렸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갯벌에 바닷물을 가두고 바람과 햇빛으로 말려낸 천일염을 통해 생존에 필수적인 미네랄을 보충해왔습니다. 하지만 근대 산업화와 극단적인 효율 지상주의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 소금 생태계의 비극이 시작됐죠.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1970년대 일본 정부는 근대화로 인한 바닷물의 오염과 불순물 문제를 핑계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통 천일염 생산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립니다. 대신 이온교환막 전기투석법이라는 최첨단 기계식 정제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했죠. 바닷물을 전기로 분해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바다의 천연 미네랄 성분을 모조리 제거하고 짠맛을 내는 화학 성분인 염화나트륨만을 99.8%의 무서운 순도로 억지로 뽑아낸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눈처럼 새하얗고 불순물 하나 없이 완벽하게 깨끗해 보입니다. 거대한 공장에서 버튼 하나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 원가도 수십 분의 1로 저렴해졌죠. 하지만 이 기계식 정제염은 생명을 살리는 바다의 미네랄이 단 1g도 남아있지 않은 철저하게 생명력이 거세된 가짜 소금입니다. 미네랄이 싹 빠진 짠맛만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잉여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줄 칼륨이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결국 혈관 내 수분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것이 혈관이 터질 듯 팽창하는 고혈압을 유발하며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거대한 내륙 깊은 곳의 광산에서 캐내는 암염, 즉 돌소금을 소비합니다. 이 암염은 수억 년 전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바다가 융기하며 육지 속에 갇혀버린 소금입니다.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해양 오염에서는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수억 년이라는 억겁의 시간 동안 흙 속에 갇혀 있으면서 흙 속에 각종 불순물과 엉겨 붙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걸러낼 정제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저가의 암염들에서는 납이나 비소 같은 무서운 중금속이 걸러지지 않은 채 유통되는 경우가 잦아 여전히 전 세계 밥상 위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습니다. 효율과 원가 절감이라는 경제 논리에 눈이 멀어 소금의 영혼인 미네랄을 모조리 버려버린 일본.
억년의 세월이 남긴 불순물과 중금속의 공포를 기술적으로 극복하지 못해 딜레마에 빠진 중국. 전 세계가 이렇게 진짜 소금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한국인들은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주겸으로 말이죠. 주겸은 신라시대부터 이름 모를 고승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전수되어 오다 현대에 이르러 인산 김일훈 선생에 의해 세상 밖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 고유의 소금 재련법입니다. 이 주겸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한편의 경이로운 다큐멘터리입니다. 자연을 구성하는 4대 원소인 바다의 물, 대나무의 나무, 황토의 흙, 그리고 소나무의 장작의 불을 한 곳에 융합시키는 완벽한 연금술의 실사판이죠. 주겸 재련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뼈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천연 미네랄 함량이 가장 높기로 유명한 서해안의 질 좋은 천이렴을 가져와 통풍이 잘 되는 창고에 쌓아두고 3년간 간수를 서서히 빼냅니다. 그리고 지리산 일대의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뎌내며 단단하게 자란 3년생 이상의 굵은 왕대나무 마디를 잘라 통을 만들죠. 그 안에 수백 킬로그램의 천이렴을 빈틈없이 꾹꾹 눌러 담는데요. 소금이 쏟아지지 않도록 대나무 통의 입구를 깊은 산속에서 파낸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붉은 황토로 단단하게 틀어막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흙과 나무로 감싸인 소금통들을 거대한 무쇠가마 안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 뒤 송진을 가득 품은 소나무 장작에 불을 지펴 맹렬하게 가마를 달구기 시작합니다. 가마 속의 온도가 섭씨 800도를 넘어가면 열기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푸르던 대나무는 시커먼 수치로 타들어가며 그 속에 품고 있던 신비로운 진액인 중력과 입구를 막고 있던 황토의 각종 미량 원소들이 소금 결정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죠. 불길에 사그라지고 가마가 식은 뒤 꺼내보면 하얗던 천이렴은 단단한 잿빛의 소금 기둥으로 변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장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잿빛 기둥을 다시 곱게 빻아 새로운 대나무통에 담아 굽습니다. 이 고된 과정을 무려 8번이나 똑같이 반복하죠. 그리고 마침내 9번째 굽는 과정, 8번의 고된 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날려보낸 잿빛 소금을 다시 곱게 빻아 새로운 대나무통에 밀어넣습니다. 이번에는 가마에 평범한 장작 대신 송진을 한가득 쏟아부으며 거대한 기계로 맹렬하게 풀무질을 해댑니다. 엄청난 산소가 공급되며 가마 속의 온도는 무려 섭씨 1700도 이상으로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하죠. 1700도, 강철조차 엿가락처럼 녹여버리는 이 끔찍한 초고온의 불길 속에서 그토록 단단했던 소금 기둥이 드디어 임계점을 돌파합니다. 마치 화산 폭발 직후 뿜어져 나오는 붉은 용암처럼 소금이 펄펄 끓으며 액체 상태로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마 밖으로 콸콸 흘러내는 이 붉은 소금 용암이 상온에서 서서히 식어 굳어지면 마침내 마치 자수정처럼 신비로운 보랏빛을 띠는 궁극의 보석 자주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련해 보일 정도로 반복해서 불에 굽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정교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물질마다 기체로 변해 날아가는 온도가 다르다는 기화점의 법칙이 숨어 있으니까요. 소금을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굽게 되면 천이렴 속에 미세하게 남아있던 간수의 독성 성분이나 비소, 납 같은 유해한 중금속 불순물들이 뜨거운 열기에 분해되어 공기 중으로 완벽하게 기화되어 날아갑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독과 불순물은 열기에 타서 날아가고 뼈와 살을 튼튼하게 하는 유익한 칼슘, 마그네슘, 철분 같은 천연 미네랄 성분만 고스란히 남아 대나무의 약성과 융합되는 완벽한 정화 메커니즘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9번을 불태우고 녹여낸 주겸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주겸의 하버드 의대를 비롯한 세계적인 의학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결코 옛날 방식의 민간요법이라서가 아닙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데이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리트머스 시험지를 기억하시나요? 시중에서 흔히 파는 기계식 정제염이나 일반 소금을 물에 녹여 시험지를 담그면 노란색이나 연초록색을 띱니다. 즉 중성이거나 산성에 가깝다는 뜻이죠. 하지만 9번 구운 주겸을 물에 녹이면 시험지가 순식간에 짙은 보라색으로 변색됩니다. 무려 pH 11.5에 달하는 초강력 알칼리성 물질로 소금의 분자 구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 알칼리성이 왜 중요할까요? 매일 밤 잦은 야근과 회식, 기름진 삼겹살과 끝없는 스트레스로 찌든 우리 4060 아버지들의 위장 속은 그야말로 염증이 들끓는 지옥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과도하게 분비된 위산이 위벽을 헐게 만들고 그 위산이 식도를 타고 맹렬하게 역류해 가슴을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이 끔찍한 역류성 식도염과 속쓰림이 찾아올 때 강력한 알칼리성인 주겸 한 꼬집을 입에 넣고 삼키면 식도와 위장 속을 덮고 있던 독한 산성 위액을 즉각 중화시켜버립니다. 타들어가던 통증이 마법처럼 가라앉고 헐어버린 위벽의 염증을 소독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안전한 천연 제산제로 작용하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다나파버암 연구소 소속 석학들이 두 눈을 의심하게 한 것은 주겸의 압도적인 환원력이었습니다. 깎아둔 사과를 공기 중에 두면 갈색으로 변색되고 단단한 쇠못을 박해두면 붉게 녹이 슬어 바스러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산소와 결합해 부패하는 현상, 즉 산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세포 역시 매일 스트레스와 피로가 만들어내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 끝없이 산화되며 늙어가고 부식됩니다. 그 결과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암세포가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세포가 산화되고 녹쓰는 것을 막고 심지어 이미 붉게 녹슨 상태를 원래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는 강력한 힘을 우리는 환원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힘을 측정하는 국제적인 과학 수치가 바로 ORP입니다. ORP 수치가 플러스 기호로 높을수록 산화력이 강한 것이고 마이너스 기호로 떨어질수록 몸을 젊게 되돌리는 항산화, 즉 환원력이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깨끗한 수돗물이나 깐깐하게 정수된 물의 ORP 수치는 대략 플러스 200mV에서 플러스 400mV 사이를 맴돕니다. 일반적인 소금물 역시 높은 플러스 수치를 기록하죠. 그런데 주겸을 물에 타서 ORP 측정기를 꽂는 순간 기계 바늘이 미친 듯이 곤두박질 치며 무려 400mV 이하라는 경이로운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인류가 섭취할 수 있는 천연식품 중 거의 최저에 달하는 항산화 수치입니다. 실제로 붉게 녹이 쓴 철못을 진한 주겸수에 며칠 담가두면 놀랍게도 녹이 스스로 허물처럼 벗겨지며 원래의 은빛, 쇠색깔로 돌아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00도의 불꽃 속에서 대나무와 황토가 품고 있던 미네랄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무려 90종이 넘는 유익한 미량 원소가 발생했고, 특히 대나무 속의 천연 유황 성분이 소금 결정 속에 완벽하게 녹아든 결과입니다. 주겸을 처음 입에 넣을 때 나는 특유의 삶은 계란 냄새, 그것이 바로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고 세포가 녹쓰는 것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천연 유황의 숨결이었던 겁니다. 바닷물을 말리면 나오는 흔하디흔한 하얀 소금 하나를 약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깊은 산을 타며 대나무를 자르고 붉은 황토를 바르고 1700도의 지옥 같은 불길을 무려 9번이나 묵묵히 견뎌낸 민족. 전 세계 역사를 뒤져봐도 이렇게 지독하고 정성스러운 식문화를 가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팩트로 주겸을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